1973년 오사카의 어느 은행에서 기묘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은행 업무가 다 끝나고 난 저녁 시간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 기묘한 사건은 황당하면서도 기발한 수작을 부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벌였던 범인이 누구였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오사카에서 벌어진 가짜 야간 금고 사건입니다. 사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단 야간 금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금고는 말 그대로 야간에 사용되는 금고로서 은행 업무가 끝난 뒤에 사용 가능한 외부 금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장사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그날 매출액을 늦은 시간에 입금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웬만한 은행의 외부에는 이런 금고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도 이런 야간 금고들이 사용되는 지역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거의 ATM이 대체하고 있죠. 사건은 1973년 2월 25일 오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사카시 우메다 지구에 위치해 있던 산화은행 우메다 지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담으로 산화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던 대부업체인 산화머니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간 금고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이 은행 부근에도 많은 수의 상가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저녁에 영업을 끝낸 상인들이 야간 금고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외부 야간 금고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안내문이 부착된 것은 최소 저녁 8시 40분 전후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야간 금고의 열쇠 부분이 고장났으니 지점 입구에 위치한 임시 금고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실제로 당시 은행 입구에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금고 하나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설치했다고 보기엔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금고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시 금고의 겉에 붙어있는 또 다른 안내문에는 이 금고는 따로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돈을 그대로 금고 안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임시금고이므로 돈을 투입한 이후에는 옆에 부착되어 있는 레버를 끝까지 아래로 당겨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도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임시금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겼다고들 합니다. 이날 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금고를 사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사 매출액이 들어있던 돈봉투를 입구에 설치된 임시 금고 안에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처음 느낀 것은 은행의 근처 점포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던 점장 마에다 씨였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야간 금고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입구 쪽 임시 금고에 가서 그날 가게의 매출액이었던 30만엔이 든 봉투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가 금고 안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금고의 안에 다른 사람이 넣은 봉투가 막혔는지 입구에서부터 걸려서 집어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임시로 설치된 금고여서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이 들었던 그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은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통해 은행의 경비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이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처음 이 마에다 점장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은행의 경비센터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야간 금고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이 점장으로부터 처음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금고에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히 은행에서 통보했을 텐데 야간 금고가 고장났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임시 금고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금고의 고장 그리고 임시금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에 경비 책임자는 곧바로 은행의 간부 직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야간금고가 고장난 적도 없으며 임시금고 설치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전해 듣게 됩니다. 결국
전화를 받은 경비센터 책임자와 은행 간부가 곧바로 은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의류매장 점장의 말대로 은행에서 설치한 적이 없던 임시금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임시금고를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통보는 들은 적이 없지만 이들이 보기에도 이 급조된 임시금고가 겉으로 보기엔 꽤나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설치된 적이 없는 금고가 버젓이 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벌인 악질적인 소행이라고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처음에 이 임시금고를 보고는 진짜로 은행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한 금고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은행 직원과 경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 임시금고를 해체하자 금고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임시금고는 사실 보통의 나무 합판에 스테인리스 판을 갖다 붙여놓고 테두리만 알루미늄 셰시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꽤 무게가 나가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그럴듯한 짝퉁 금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역시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매출액과 돈이 든 봉투를 금고에 집어넣었고, 만약 의류점장의 돈 봉투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아마도 계속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짜 금고를 설치한 범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금고가 겉보기에 너무 정교했던 것, 둘째는 돈을 비우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금고가 진짜처럼 정교한 외관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눈치를 챈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고를 하거나 혹은 그날 금고에 돈을 넣어두지 않고 다른 날 맡기기 위해 돈을 집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꽤 정교한 겉모습에 속아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가짜 금고 안에는 순식간에 많은 돈이 채워지게 됐고 돈 봉투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채워졌으면 가짜 금고를 비워야 했지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범인들도 금고를 비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게다가 영수증을 챙기라는 문구 역시도 한몫했는데요. 레버를 내리면 가짜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줄과 철사 장치가 움직여 영수증이 발행되었고, 이 영수증에는 산화은행 문구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 가짜 금고에 보관된 돈은 얼마였을까요? 조사 결과 전역에 넣어진 돈의 액수만 무려 2,576만엔, 현재 환율로도 한국 돈 3억 원 정도가 되는 수치이며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가짜 금고 안에 가득 차버렸으니 더 이상 돈 봉투를 넣을 공간도 부족했던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거기에 금고가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금고를 철거해 도주하기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초기에 이 가짜 금고 사건이 꽤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근처에 많은 증거물이 남겨져 있었고 가짜 금고를 통해서도 많은 단서를 찾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1개월 전인 1월 30일 고베시에 위치해 있는 어느 슈퍼마켓의 열쇠 코너에 웬 남자가 들러서 야간 금고라는 글자가 적힌 플라스틱 플레이트 판을 제작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시에 위치한 어느 철물점에 남자 2명이 찾아와 합판을 구입했다는 증언도 추가됩니다. 이 합판의 크기와 재질로 미루어 보니 가짜 금고 제작에 사용된 합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짜 야간 금고와 가짜 금고에 붙어있던 안내문들은 1970년대 당시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꽤 옛날에 쓰이던 한자와 표기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범인들의 연령대가 중년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또 은행 전용 문 안에 막다른 길에 있던 비상 계단에서 범인들이 피웠을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들과 이들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의 작업복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뜸해질 때를 기다려 금고를 가지고 도주할 기회를 보고 있던 듯합니다. 경찰에서는 범인들이 최소한 3인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25일 저녁에 금고를 세워두고서 비상 계단에서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려 돈을 갖고 도주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이들의 범행 실체가 더 일찍 발각되는 바람에 돈을 포기하고 도망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까지도 일본 경찰청에서는 범인의 검거는커녕 이들의 인적사항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얼굴이 그려진 몽타주 한 장조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사건이 일어났던 1970년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973년에는 아직 DNA 분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범인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를 증거물로 수집했으면서도 기술이 없어서 분석이 불가능했으며 당연히 이 시대에는 CCTV가 설치된 은행이 거의 없었기에 범인의 얼굴이나 최소한의 외모 또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이 홀연히 나타나고 사라졌기에 앞서 말한 몽타주조차도 제작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980년대에 끝나게 되는데도 경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찰과 은행에서는 범인들이 돈을 갖고 가지 못하고 범행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을 벌였던 범인들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건의 약 2개월 후인 1973년 5월 1일에 한 백화점에 협박장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백화점의 이름은 다이마루 백화점이며 공교롭게도 역시 오사카에 위치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협박장의 내용은 백화점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정한 날짜까지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백화점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백화점 측에서는 장난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협박장을 보낸 범인들은 진심이었던 듯합니다. 며칠 뒤인 5월 4일 이 백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누군가의 방화였습니다. 결국 백화점 측에서는 돈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순순히 돈을 넘겨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는데요. 돈이 든 가방을 운반하는 백화점 직원을 형사들이 몰래 미행하며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전화를 걸어 어느 건물의 주차장에 위치해 있는 특정한 자동차에 트렁크 안에 돈가방을 넣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백화점 직원이 트렁크를 열어 돈가방을 넣고 문을 닫자 갑자기 범인들과의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범인들과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미행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대로 해당 자동차를 덮쳤는데 자동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형사들이 이번에는 트렁크를 열었는데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든 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 돈가방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범인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뒤를 쫓을 것을 대비해서 차의 트렁크에도 미리 장치를 설치해둔 뒤였습니다. 차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 트렁크 바닥이 열리면서 가방이 자동차의 밑으로 떨어지고 그 순간 낚싯줄에 걸리도록 하는 교묘한 장치를 설치했기에 차에 타지도 않고서 가방만 멀리서 안전하게 가로챌 수 있는 기발한 트릭을 설계해뒀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트렁크에 설치된 장치의 부품들이 가짜 금고 사건에 쓰였던 합판과 동일한 재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을 협박했던 범인들이 요구한 금액은 3천만 엔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백화점에 3천만 엔을 요구했던 것은 가짜 금고 사건 때 금고 안에 모였던 금액이 약 2,500만 엔이었기에 자신들이 범행 실패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액수의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인들이 최소한 3인조로 구성된 단체라고 예상됐으니 3천만 엔을 받는다면 1인당 1,000만 엔씩으로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가짜 금고 사건과 백화점 사건이 동일범들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과연 이 사건을 벌였던 범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돈만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짜로 제작된 그럴듯한 금고를 만들고 설치한 것부터 차 트렁크에 기가 막힌 장치를 설치했던 것까지 미뤄보면 이들은 아마도 물건을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일에 꽤 오랫동안 종사했던 기술자들이 아니었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오사카 지역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오사카 출신 혹은 최소한 오사카
오사카 근처의 지역에 살면서 이 부근을 여러 번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이들의 정체를 알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도 꼭 나중에라도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지면 좋겠네요. 일본에서 일어난 오사카 가짜 야간 금고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